총 7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대형 방산업체들은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사업에 대형 조선업체들은 함정 기본 설계 사업 수주에 뛰어든 상태다. 전투체계 사업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함정 기본 설계 사업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는다. 군 소식통은 2일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지난달 30일 전투체계 시제 사업 관련 입찰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척당 비용은 1조 3천여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조 8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중국 북해함대 및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 호위대군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DDX는 유사시 중일 이지스함 등이 대응할 우리 수상함의 핵심 전력이다. 해군 기동함대의 기동전단 3개에 2척씩 배치된다. KDDX 전투체계는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개발비만 6,700여 원에 달한다. 전투체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고깔처럼 생긴 통합마스트다. 통합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가 함께 들어가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KDDX에는 48기가량의 한국형 수직발 사기가 설치돼 다양한 미사일이 탑재된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공 또는 L-23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7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 방산업체들은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사업에 대형 조선업체들은 함정 기본 설계 사업 수주에 뛰어든 상태다. 전투체계 사업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함정 기본 설계 사업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는다. 군 소식통은 2일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지난달 30일 전투체계 시제 사업 관련 입찰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자기구축함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인 전투체계와 통합마스트.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미니라고 부르기엔 함정이 크다. 척당 비용은 1조 3천여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조 8천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23년 후반기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군 기동함대의 3개 기동전단에 각각 2척씩 배치된다. 전투체계는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이다.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을 발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개발비만 6,700여 원에 달한다.
이 전투 체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고깔 모자처럼 생긴 통합 마스트다. 국내 구축함 중 처음으로 장착된다. 통합 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들이 함께 들어간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이들을 한 곳에 모아넣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여 스텔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이다. 대형 함정을 정리대에 어선 정도 크기로 나타나게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통합 마스트는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최신형 함정에 도입되고 있다. 대함, 대공, 대잠, 대지 등 48발 이상 다양한 미사일 탑재. 함정에선 보통 정미사일, 항공기 등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활용한다. S밴드 레이더는 보통 수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의 항공기, 미사일을 탐지한다. 이지스함의 스파이-1 레이더도 S밴드다. X밴드 레이더는 S밴드보다 파장이 짧아 비교적 근거리 표적을 정밀 추적한다. 이 두 레이더를 한 군데에 고정형으로 모아놓을 경우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게 최대 난제다. 미국도 실패해서 X밴드 레이더는 배 위쪽에 회전형으로 설치해 사용한 적도 있다. 때문에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합 마스트 성공의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통합 마스트는 5층 건물과 비슷한 15m 높이의 대형 구조물이다. KDDX는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지만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 KDDX에 탑재되는 미사일 수직 발사기는 48기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128기에 비해선 적지만 하늘과 바다는 물론 땅 위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한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공 또는 L-3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함 미사일은 수직발 사기가 아닌 외부에 장착된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맞붙은 전투체계 분야에서 한화 시스템은 선발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 40년간 80여 척에 달하는 해군 함정의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미 록히드 마틴 전투체계가 탑재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제외하곤 국내에서 건조된 거의 모든 중대형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차계호위함 물산급 FFX 배치 3 전투체계 업체로도 선정돼 제작 중이다.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합 센서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으로 세계 첫 디지털 방식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해 울산급 배치 3용으로 시험 중이라고 말했다. LIG 넥스1은 유도탄 정비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센서와 무장을 개발해온 경험과 실적을 신형 전투체계 개발에 있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장체계를 개발하면서 사격 통제 및 무장 통제 체계를 함께 개발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LIG 넥스1 관계자는 장보고 1잠수함 성능 개량 통합 전투체계는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력화한 것이 화제가 됐고 현재 해군 승조원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IG 넥스1은 통합 마스트 내 전파 간섭을 피하기 위해 S밴드와 X밴드 두 레이더를 45도 각도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 아이디어는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조선소로부터 부평을 받고 있고 특허 출원도 돼 있다고 한다. KDDX 기본 설계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제안서를 제출한 뒤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이달 초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국내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등 지금까지 총 80여 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설계 및 건조했다. 대우조선도 40여 척의 함정 건조 경험을 갖고 있다.
중국 동해, 북해 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 호위대군에 대응하는 KDDX. 일각에선 향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감안해 KDDX의 무장과 성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주변 강국의 경우 중국 북해 함대 및 동해 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 호위대군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DDX는 그 핵심 전력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요격 능력 추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DDX엔 북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만 갖추고 요격미사일은 장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2023년부터 도입될 차기 이지스함 3척에 SM-3 요격미사일 배치를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KDDX 대공 미사일을 항공기 요격 위주인 천공 함대공 개량형 대신 LSM 함대공 개량형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SM은 패트리엇 X3보다 높은 고도 50여 킬로미터까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국산 미사일로 2023년쯤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 소식통은 KDDX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일 등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 등에 대비한 가성비 뛰어난 함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를 실전 배치했다고 CNN 방송이 11일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이번 배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공개 발표한 뒤 처음 나온 군사 대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X밴드 레이더는 지난 9일 모항인 하와이 북부 항구를 출발, 이달 말 북서쪽 약 3,200km 해상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X밴드 레이더는 알래스카나 밤, 미 서부 해안으로 향할지 모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 활동을 한다. 보통 이 레이더는 하와이에서 알래스카로 향하는 항로 부근에서 탐지 활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방향으로 전진 배치된 것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X밴드 레이더를 여러 차례 실전 배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한반도 인근에서 한 달간 활동했다. X밴드 레이더는 자체 추진 이동식 레이더 기지로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한다. 길이 116m, 높이 85m에 무게는 5만 톤이다. 축구장만 한가판 위에 거대한 레이더 돔을 탑재한 외형으로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뒤 요격 체계에 통보하는 기능을 한다. CNN은 X밴드 레이더 외에 또 다른 감시 장치가 한반도를 감시 중이지만 소식통은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고 보도했다. X밴드 레이더 실전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 수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미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측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해 중간에서 즉시 요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배치가 어떤 신빙성이 있는 위협에 따라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진행 중인 특정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팀에서는 텍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박명년 기자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능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국내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ESA 레이더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기술 이전이 좌초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4년의 개발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AESA 레이더는 단군 이래 최대 방산 프로젝트인 KF-X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딛고 국내 개발이 추진된 AESA 레이더가 개발되기까지 과정과 전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력이 약한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사된 파동을 계산해 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함정 등 전투 전력 역시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필수적인 셈이죠.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초의 레이더를 설치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가 전파의 존재를 발견한 1887년 이후 주요국들은 라디오 전파와 특성을 활용해 항공기와 선박을 탐지하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북해 연안에 5개의 레이더 기지 설치에 성공한 것은 1935년입니다. 전파를 발견한 지 50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선박이나 해안에 설치해 바다 위 선박을 찾는 데 활용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당시 강대국은 앞다퉈 레이더 개발에 나섰고 미국 해군연구소는 1939년에 선박에 레이더를 장착해 운용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레이더는 선박, 항공기, 대공포, 잠수함에 장착되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전쟁의 핵심 장비로 떠오른 것은 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 영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1940년 5월 말 영국군이 서부 전선에 포위된 연합군을 구출한 덩케르크 철수작전 이후 독일은 영국의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독일군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막아낸 것이 레이더였습니다. AESA 레이더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기 레이더는 오목거울형 반사판에 전파를 모은 뒤 레이더를 회전시키며 전파를 발사하는 기계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한밤중에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후 여러 대의 발신기를 활용해 구동축 없이 전파 발사가 가능한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수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AESA 레이더입니다. PESA 레이더와 AESA 레이더는 모두 위상 배열 레이더의 일종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잠자리의 겹론에 해당됩니다. 잠자리는 2만여 개의 혼눈이 모인 겹론을 갖고 있는데 이 구조를 과학기술에 적용해 발전시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와 PESA 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는 주파수가 다른 전파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PESA 레이더는 전파 발신기에 송수신 기능이 없어 여러 개의 전파를 발사하면서도 다른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발신기마다 송수신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전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로 발사하는 대비해 다수의 탐지물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기존의 PESA 레이더는